개발자 유머를 말해줘. 개발자가 왜 커피를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코딩 문학제 수상작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에 관련된 문학 이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이걸 최초로 열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비전공자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아까 문학제 보셨다시피 코딩 교육 업체 중에 좀 재밌는 거, 새로운 거 이런 거를 많이 시도하는 곳입니다. 재밌는 거 예시가 많은데 아까 문학제뿐만 아니라 이런 EasyGPT라는 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키 예측하기, 오늘의 옷차림 추천 이렇게 기분을 주면은 오늘의 옷차림 뭐 이런 것도 추천하는 이런 GPT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미 막 출시해가지고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수강생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GPT로 이런 걸 만드는 걸 배워서 최신 트렌드성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하는데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밤샘 코딩 마라톤 스파르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커톤을 메타버스 공간에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해서 밤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커톤을 진행하는 엄청난 회사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제1회 개발자라고 문학을 모르겠는가? 코딩 문학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작들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발자의 일과 삶을 다루는 문학제라고 합니다. 티저 홍보 영상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코딩 문학제. 와, 허먼 밀러 의자. 야, 250만원짜리. 70만원짜리 에어팟 맥스도 2명. 저는 에어팟 맥스를 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에어팟 맥스까지 걸었고, 야, 후드 집업 필수템이죠. 개발자 필수템. 후드 집업도 10명. 개발자들이 좋아할 만한 좀 상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3,00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작품들이 수상을 했는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스타일로 나왔죠. 코딩 문학제에 대해서 알려줘. 코딩 문학제는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주최한 이벤트로 컴퓨터와 프로그래밍과 문학적 글쓰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 형식을 탐구하는 대회라고 합니다. 어떤 작품이 있는지 대상 수상작을 알려줘. 대상 인생 잠깐 밖으로 벗어나도 인생 닫기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드 리뷰. 네, 코드 리뷰라고 합니다. 어떤 작품인지 해설을 해주는 거죠.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까봐.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HTML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태그에 벗어난 문자도 표시가 됩니다. 인생이라는 태그를 벗어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짧고 굵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구조는 마치 사는 동안과 죽고 나서라는 전혀 다른 공간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문학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흔한 메시지지만 이 시가 인생을 HTML로 풀어낸 시도 덕분에 이제 문학은 새로운 영토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영토의 이름은 코딩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우상 수상자는 2명이며 에어팟 맥스를 받아가신다고 합니다. 수상작품은 땀이 필요한 순간은 운동할 때만이 아니다. 땀. 보니까 이 프롬에도 항상 땀이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위에도 땀이 있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땀을 붙여주는데 문장 끝에는 땀을 흘리는 게 네, 땀이 아니라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나지 않게 코드가 맞췄다라는 문장 부호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얘는 땀방울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코딩에서의 이 땀은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구분자로 사용됩니다. 근본 짤이 있는데 이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자꾸 땀을 써요. 이거요. 저는 이 기호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틈만 나면 이 땀을 붙이고 저거 하나만 보내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저 기호가 어떠세요? 그거 안 나오면 컴파일 에러 나요. 라는 이런 게 엄청 화제가 됐는데 네, 이거 이후에 이런 패러디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최우수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소했지. 나는 전부였어. 개발자님 1픽셀만 옮겨주세요.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버튼을 1픽셀 옮기는 일, 같은 티도 안 나는 것 같지만 완성도를 결정짓는 한 끗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어려울 수 있죠. 예를 들어 플렉스 박스로 다 정렬을 해놨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다 맞춰서 해놨는데 1픽셀을 옮겨달라? 라고 하면 포지션 뭐 써서 옮겨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와의 이런 갈등적인 부분을 단 3줄의 시로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수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총 10명이며 상품은 나이키 후드 집업입니다. 수상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그의 꽃말은 그거 기능이에요. 버그는 그렇게 꽃이 되었다. 버그가 발생하면 이것도 되게 유명한 유머인데 딱 발생하면 이거 막 누르니까 막 이렇게 춤춰요. 그러면 이거 그냥 수정하기보다 원래 누르면 춤추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기능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짤도 있는데 벽에 버그가 발생했을 때 이 기능이다 라고 전시해 놓으면 예술 작품이 되듯이 버그지만 그거 기능이에요 하는 순간 이제 기능이 됩니다. 두 줄의 시로 잘 풀어주셨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뒤져볼래? 라이브러리라는 이동창님의 작품입니다. 뒤지는 일상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의연함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뒤져서 거기서 필요한 기능을 쓰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라이브러리를 좀 뒤져서 원하는 기능을 좀 찾아서 써볼래 라는 거를 또 이렇게 세 줄의 시로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수상 네 번째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력 좋은 개발자들은 널리고 널렸다 바이 네카라쿠베 당토.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존재와 부재 사이의 고개. 네, 널리 이제 값이 없다인데 네, 널리고 널렸다가 과연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네, 알 수 없게 잘 언어 유희를 써주셨습니다. 불리언 라이프는 True or False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게 되면 1바이트로 설명 가능한 삶이 된다. 코드 리뷰를 보자면 이분법이 인생을 어떻게 빈곤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프로그래밍적 일갈? 그러니까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는 사람들은 불리언이 이게 1바이트거든요.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불리언이면 true, false, 0, 1이니까 1비트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1바이트라고 합니다. 아무튼 불리언이 1바이트니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을 1바이트 안에 설명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지 마라 라는 한 번 큰 소리로 꾸짖은 일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어본다. 그와 무슨 사이냐고. 나는 대답한다. 아무 사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서일까? 나와 비슷한 그 사람이 신경 쓰인다. 그는 나를 알까? 그는 내 이름을 알까? 나와 같은 질문을 받을까? 어느샌가 그 사람 생각뿐이다. 자바는 자바스크립트가 궁금해.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비슷해가지고 같이 거론이 되는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이가 무슨 사이냐고 사람들이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걸 들은 자바의 입장에서 계속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바스크립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라는 거를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를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아예 다른 나라이듯이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다른데 이제 그걸 듣는 자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지를 문학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수상 9번째, 누가 변수명을 이렇게 지은나? 이게 변수명 빡쳐가지고 누가 변수명을 이렇게 지었네 이런 걸 잘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코드 리뷰를 보자면 오이디푸스에서 변수명까지 모든 비극의 클라이막스는 문제의 원인이 나였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이상하게 지어놓은 나를 탓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한 줄의 문학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개의 총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당연히 좀 아쉬운 작품들이 있겠죠. 그런 작품, 아쉬운 작품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작품은 코딩 문학 라이브러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문학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100건이나 있어서 이거를 다 보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제가 5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개만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딱히 없네요. 그냥 한 줄로 끝나는 간략한 작품입니다. 묘비명 땡땡 return. 되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정말 함수가 끝날 때 return을 하고 함수가 종료가 되듯이 사람의 인생도 함수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이 한 줄 속에 꽉꽉 담은 작품입니다. 좋은 작품이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목 병품 코딩이라는 작품입니다. 모니터 한 칸 띄우고 들여쓰기 개발자 한 칸 띄우고 개발자. 이거는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이미지적인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모니터를 보는데 뒤에서 이렇게 병풍처럼 보고 있는 개발자들의 모습. 이거는 보통 에러가 터지거나 심각한 일이 있을 때 모여서 보게 되죠. 조코딩 웹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죠. 보고 있는데 이게 오픈 직전이어서 굉장히 예민해져서 왜 그래? 라고 했지만 의자를 사는 거였던 그 장면. 그 장면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 표현이 되었죠.
또 제가 선정한 작품, 인생은 그래프, 사랑은 DFS, 우정은 BFS. 인생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에 비유를 해서 표현하신 작품입니다. DFS는 이제 Depth First Search라고 해서 깊이 우선 탐색이고, 우정에서 BFS는 Breadth First Search라고 해서 넓이 우선 탐색이죠.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한 사람과 깊게 사랑을 하고, 우정을 나눌 때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라 라는 인생의 뭔가 메시지를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작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이 도착하였습니다. 메시지 푸시 테스트, 시말서.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요것도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정주임이 누구야? 신세계 앱에 사과 쿠폰 뿌린 사연. 2014년에 신세계 앱에서 갑자기 정주임 확인 부탁드려요 라는 알림이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몰 푸시 테스트라는 메시지가 와서 사람들이 정주임 푸시 테스트 유저 상대로 하나요?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정주임이 누구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분은 정주임님 시말서를 작성을 하셨겠죠. 오발송 사과드립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잘 풀어주셔서 굉장히 짧은 글 안에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딩 문학 라이브러리 100개에 등선된 작품 중 조코딩이 선정한 총 5개의 작품을 뽑아보았습니다. 그 스파르타 코딩 클럽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참여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지의 댓글로 개발과 관련한 유쾌한 드립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수상작 중에 챗GPT에 대한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을 실제로 실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GPT-4가 과연 문학적인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세계 최고로 웃긴 개발자 유머를 말해줘. 개발자가 왜 커피를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자바를 이 농담은 개발자 사이에서 유명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와 커피를 마시는 것 사이에 이중 의미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자바란 원두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응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내용란 혹은 고정 댓글에도 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제1회 코딩 문학제 특별 이벤트에도 참여를 하셔서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스파르타 코딩 클럽 유튜브 구독해두시고 유튜브의 커뮤니티 확인하신 다음에 댓글로 개발 관련 드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3월 24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 금요일까지라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벤트 발표는 4월 1일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20분께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